여러분은 70세부터의 5년이 앞으로 남은 인생의 질을 결정짓는 황금의 시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80세, 90세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몸이 말을 듣는지, 마음이 안정적인지, 가족과 웃으며 대화할 수 있는지까지 전부 여기서 갈립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저 역시 70대를 지나오며 인생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노년 생활과 심리를 연구해온 김태윤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의 삶을 지켜봤지만 이 시기의 무게를 제대로 아는 분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지점에 와 있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행복한 노후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들을 차분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하나하나 들으면 너무 당연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단 하나라도 빠지면 마음과 몸이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요. 70대 초반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시기는 아직 몸이 스스로 움직이고 판단력도 선명하며 관계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기 때문입니다. 75세를 넘어가면 이미 많은 부분이 고정되어 버립니다. 그때는 바꾸고 싶어도 에너지가 부족하고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시기를 그냥 흘려보냅니다. 별일 없이 지나가는 평범한 나날로 여기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 5년 동안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서 앞으로의 10년, 20년이 결정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방식, 사람을 만나는 빈도, 몸을 쓰는 정도, 마음을 다스리는 태도까지 모든 게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 오랜 지인인 72세 남성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그가 선택했던 세 가지가 왜 지금 깊은 후회로 남았는지 그 이야기를 통해 아직 늦지 않았다는 사실을 느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그 선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시작부터 마음에 걸리신다면 지금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요즘 비슷한 고민 있으신 분들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얼마 전 제 지인 한 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내의 친구인 71세 김모님 이야기였는데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혼자 장도 보고 간단한 식사도 챙기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외출이 줄고 집에만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몸을 덜 쓰다 보니 더 움직이기 싫어지고 사람을 덜 만나니 말수도 줄고 결국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마저 포기하게 되더군요. 그게 악순환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가 무너지니 나머지도 함께 무너지는 겁니다. 김모님은 어느 날부터 가족에게 자주 짜증을 내기 시작했고 그게 반복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족들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말을 걸어도 짧게 답하고 함께 있어도 마음은 따로 놀고 결국 가장 원치 않았던 외로움이 곁에 남았습니다. 이게 단 2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작은 변화 하나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집 앞 공원까지 걷는 습관을 들이고 일주일에 한 번은 지인과 차 한 잔을 마시기로 한 겁니다. 그것뿐이었는데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웃음도 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70대의 작은 습관 하나가 앞으로의 삶 전체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이 쌓이면 그게 곧 인생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노후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만 제대로 잡아도 지금부터의 10년이 달라질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노후를 무너뜨리는 핵심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신체적 자립의 붕괴입니다. 핵심은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일상을 스스로 해내는 힘입니다. 옷을 입고 밥을 차리고 화장실을 가고 몸을 씻는 것처럼 당연해 보이는 일들이 사실은 노년의 존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서울대 노년학 연구센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70대의 일상 동작을 유지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돌봄 의존 위험이 60% 이상 낮았습니다. 단순히 몸을 쓰느냐 안 쓰느냐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68세 이정훈님은 매일 간단한 요리를 이어간 것만으로 생활 리듬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계란 프라이 하나, 국 한 그릇 끓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실천은 하루 한 끼라도 직접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거창하게 요리할 필요 없습니다. 밥 한 공기 데우고 김치 한 접시 꺼내고 국 한 그릇 끓이는 것만으로도 몸은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얼마나 남아 있다고 느끼시나요? 두 번째는 관계 단절의 시작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수록 마음은 빠르게 다칩니다. 처음엔 편하다고 느낍니다. 신경 쓸 일도 없고 스트레스도 덜하니까요. 그런데 그게 한 달, 두 달 이어지면 말 자체가 줄어들고 표정도 굳어지고 결국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버드대 고령자 사회관계 연구에서도 고립이 정서 불안과 직결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 1회 이상 사회적 접촉을 유지한 그룹은 우울감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합니다. 72세 박영수님은 주 1회 모임만 유지했을 뿐인데 불안감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차 한 잔, 간단한 이야기 몇 마디만 나눴을 뿐인데 일주일이 달라지더랍니다. 연락 한 통, 약속 하나부터 다시 만들어 보세요. 억지로 넓힐 필요는 없습니다.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눌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연락 끊긴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그 사람에게 먼저 손 내밀어 보세요. 세 번째는 경계심 없는 선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판단력 저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천천히 의심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정신 멀쩡하다고 말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작은 판단 하나가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70세 이후 정보 판단 습관이 삶의 안정성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하나에도 즉답하지 않고 가족과 상의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금전적 피해를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69세 최윤아님은 생소한 제안이 들어올 때마다 무조건 딸에게 먼저 물어보는 습관을 들였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속은 적이 없습니다. 모르는 건 바로 결정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급하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좋은 기회라는 말도 일단 의심하세요. 진짜 좋은 기회는 내일도 모레도 기다려줍니다. 요즘 너무 쉽게 결정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네 번째는 수면 리듬의 붕괴입니다. 70대가 되면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고 새벽에 일어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때나 자고 아무 때나 일어나면 몸의 시계가 완전히 망가집니다. 낮에 졸고 밤에 뒤척이고 그러다 보면 식사 시간도 흐트러지고 결국 전체 생활이 무너집니다. 연세대 수면의학 연구팀에 따르면 70대 이후 일정한 수면 시간을 유지한 사람은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렸다고 합니다. 꼭 8시간 잘 필요는 없습니다. 5시간이라도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74세 장명호님은 매일 밤 10시에 눕고 아침 5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5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낮 시간 동안 머리가 맑고 기분도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잠이 안 와도 같은 시간에 눕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몸에게 신호를 주는 겁니다. 이제 쉴 시간이라고, 하루가 끝났다고 말이죠. 요즘 밤에 몇 시에 주무시나요? 다섯 번째는 식습관의 방치입니다. 혼자 사는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귀찮아서 대충 먹고 입맛 없어서 건너뛰고 그러다 보면 영양 상태가 무너지면서 면역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몸을 유지하는 연료를 넣는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영양연구소 자료를 보면 70대 이후 단백질 섭취량이 노년 체력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하루 3끼 중 2끼만이라도 단백질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근육 손실 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71세 김현숙님은 매일 아침 계란 하나, 점심에 생선 한 토막, 저녁에 두부 반모를 꼭 챙겨 먹는다고 합니다. 그게 전부인데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식사는 배부르기 전에 멈추는 습관이 좋습니다. 70대 위장은 젊을 때만큼 빠르게 소화하지 못합니다. 80%만 채우고 그쳐야 속이 편하고 다음 끼니도 제때 먹을 수 있습니다. 요즘 하루 3끼 제대로 챙기고 계신가요? 여섯 번째는 집안 정리의 포기입니다.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이게 무너지면 마음도 함께 흐트러집니다. 물건이 쌓이고 먼지가 쌓이고 그러다 보면 집이 아니라 창고에 사는 느낌이 듭니다. 그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어두워집니다. 일본 고령자 생활환경연구에서 집안 정리 상태가 정서 안정과 직결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청소하고 정리하는 사람은 우울감이 30% 낮았습니다. 73세 오미선님은 매주 화요일 오전을 청소 시간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창문 닫고 바닥 쓸고 이불 널고 그게 전부인데 그 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뿌듯하다고 합니다. 집안을 스스로 정리하는 행동은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내가 내 공간을 관리할 수 있다는 감각이 노년의 자신감을 만듭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 10분 한 곳만 정리해도 충분합니다. 요즘 집안 정리 며칠 만에 한 번씩 하시나요? 일곱 번째는 감정 표현의 억압입니다. 나이 들면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화나도 참고 슬퍼도 참고 외로워도 참습니다. 하지만 그게 쌓이면 언젠가 폭발하거나 아니면 안으로 삭혀서 우울로 이어집니다. 미국 노년정신건강학회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는 사람이 정신건강 유지율이 높았습니다. 억누르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76세 이수진님은 매일 저녁 일기를 씁니다. 길게 쓰지 않습니다. 오늘 기분이 어땠는지, 무엇이 마음에 걸렸는지 두세 줄만 적습니다. 그게 전부인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고 합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는 억누르지 말고 흘려보내세요. 화가 나면 혼자 한마디 중얼거려도 됩니다. 슬프면 잠깐 눈물 흘려도 괜찮습니다. 그게 건강한 방법입니다. 요즘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신가요? 여덟 번째는 새로운 자극의 차단입니다. 나이가 들면 익숙한 것만 반복하게 됩니다. 같은 길, 같은 사람, 같은 이야기만 나누죠. 그런데 뇌는 새로운 자극이 없으면 점점 무뎌집니다. 작은 변화라도 주어야 다시 깨어납니다. 서울대 뇌과학연구소에 따르면 70대 이후에도 새로운 활동을 시도한 사람은 인지 능력 유지율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어도 됩니다. 새로운 장소에 가보거나 안 먹어본 음식을 시도하거나 모르는 사람과 대화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70세 신동욱님은 매달 새로운 장소 한 곳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동네 공원이라도 처음 가보는 곳으로 정합니다. 그 작은 모험이 삶의 활력을 준다고 합니다. 새로운 것을 아주 조금만 시도해도 뇌는 다시 깨어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작은 도전이 삶을 다시 재미있게 만듭니다. 요즘 새로운 시도 언제 마지막으로 해보셨나요? 이런 요소들이 쌓이면 결국 노후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반대로 지켜야 할 조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문을 열고 빛을 맞이하세요.
햇빛은 몸의 시계를 다시 맞춰주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 짧은 시간이 하루 전체의 리듬을 만듭니다. 짧은 움직임이라도 몸을 깨우는 신호가 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 가고 물 한 잔 마시고 얼굴 씻는 그 과정 자체가 운동입니다. 거창한 스트레칭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몸을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70대의 몸은 쓰지 않으면 빠르게 굳습니다. 식사는 배부르기 전에 멈추는 습관이 좋습니다. 위장이 편해야 몸도 편합니다. 과식은 소화 부담을 주고 그게 쌓이면 만성 피로로 이어집니다. 80%만 채우고 일어나세요. 조금 부족한 듯한 느낌이 딱 적당합니다. 다음 끼니가 기다려지는 정도가 건강한 식욕입니다. 집안을 스스로 정리하는 행동은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물건 하나 제자리에 놓고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것도 내가 내 삶을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누가 대신해주면 편하지만 그만큼 자립 능력도 빠르게 잃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직접 하세요. 그게 힘이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과 사람을 만나는 시간을 균형 있게 가져야 합니다. 혼자만 있으면 외롭고 사람만 만나면 피곤합니다. 일주일 중 사흘은 혼자, 이틀은 누군가와 함께하는 식으로 리듬을 만들어 보세요. 그 균형이 마음의 안정을 만듭니다. 억지로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흐르는 대로 두되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게 조절하세요. 감정이 올라올 때는 억누르지 말고 흘려보내세요. 화가 나면 혼자 중얼거리고 슬프면 잠깐 눈물 흘리고 기쁘면 소리 내어 웃으세요. 감정을 억압하면 몸에 쌓입니다. 그게 병이 됩니다. 건강한 노년은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아주 조금만 시도해도 뇌는 다시 깨어납니다. 같은 길만 걷지 말고 가끔 다른 길로 가보세요. 같은 음식만 먹지 말고 가끔 새로운 반찬을 시도해 보세요. 같은 사람만 만나지 말고 가끔 낯선 사람과도 이야기 나눠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삶에 활력을 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젊어지려 애쓰는 게 아니라 지금을 정성껏 사는 것입니다. 70대는 70대만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과거의 나와도 다른 사람과도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사랑하세요. 잠은 일정하게 자는 게 중요합니다. 잠이 안 와도 같은 시간에 눕고 일어날 시간이 되면 일어나세요. 몸이 리듬을 기억합니다. 그게 쌓이면 자연스럽게 수면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 짧게 오후 3시 이전에만 자세요. 그래야 밤잠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순간에는 천천히 결정하세요. 급하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좋은 기회라는 말도 일단 의심하세요. 모르는 건 가족에게 먼저 물어보고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70대의 지혜는 빠른 판단이 아니라 신중한 선택에 있습니다. 하루 한 번은 밖에 나가세요. 10분이라도 괜찮습니다. 햇빛 쐬고 바람 쐬고 사람들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달라집니다. 집에만 있으면 세상이 좁아집니다. 밖으로 나가야 세상이 넓어지고 생각도 넓어집니다. 끼니를 거르지 마세요. 입맛이 없어도 조금이라도 먹어야 합니다. 몸은 연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단백질은 몇 끼 조금씩이라도 챙기세요. 계란, 생선, 두부, 고기 중 하나는 꼭 넣으세요. 그게 근육을 지키고 면역력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왜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70대는 내려놓는 시기가 아니라 정리하고 선택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무엇을 버릴지, 무엇을 지킬지, 무엇을 새로 시작할지 정하는 시간입니다. 이 5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10년, 20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잘못된 상식은 노후를 빠르게 무너뜨립니다. 나이 들면 쉬어야 한다, 참아야 한다, 혼자 있는 게 편하다는 생각들이 사실은 삶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반대로 작은 습관 하나는 삶을 다시 단단하게 만듭니다. 매일 걷고 사람 만나고 스스로 밥 차리고 감정 흘려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불안과 의존이 커집니다. 몸은 빠르게 약해지고 마음은 빠르게 다치고 관계는 빠르게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생각보다 훨씬 빠릅니다. 한 달만 방치해도 몸이 달라지고 석 달만 방치하면 마음이 달라지고 반년만 방치하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만 바꿔도 마음의 중심이 돌아옵니다. 오늘부터 아침마다 창문을 열거나 일주일에 한 번 누군가와 차 한 잔 마시거나 매일 한 끼는 직접 차려 먹거나 그중 하나만 해도 충분합니다. 작은 변화가 삶의 흐름을 바꿉니다. 제가 만난 72세 남성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분은 세 가지를 놓쳤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았고, 몸을 쓰지 않았고, 스스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외롭고 의존적이고 후회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선택한 분들은 지금도 건강하게, 자립적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70대의 5년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앞으로 남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습관 하나를 시작하면 됩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것입니다. 내일 아침 집 밖으로 10분만 나가보세요. 그냥 걷기만 해도 됩니다. 목적지 없이 생각 없이 그냥 걸으세요. 햇빛 쐬고 바람 쐬고 사람들 보면서 걸으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 10분이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일주일을 바꾸고 일주일이 한 달을 바꿉니다. 작은 습관이 삶을 바꿉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70대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선택들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릴 예정입니다. 어떤 음식을 줄여야 하는지, 어떤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지, 어떤 생각을 버려야 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깊이 있는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도 꼭 기다려 주세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변화를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작은 실천 하나라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